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대충돌이 일어났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몇 가지 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문제 삼아서 어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대검을 통해서 반박하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 16일에 김봉현 전 회장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검사들을 접대했다. 그런데 그 접대한 검사 중에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결국 참여를 했다. 뭐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야권 정치인한테 수억대 로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서 강기정을 잡아주면, 여권 정치인과 강기정을 잡아주면 그러면 뭐 보석으로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런 게 변호사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하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추미애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딱 겨냥해서 얘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의 팩트를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100% 제가 다 확인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나온 얘기들, 또 당사자들 반응,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대부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룸살롱에서 작년 7월쯤에 그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실제 라임 수사팀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건데, 자, 우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밝혀냈느냐. 그건 자필 입장문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고 법무부가 감찰을 했는데 김봉현 전 회장만 3번 불러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필 입장문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자필 입장문 냈으니까 그대로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김봉현이라는 사람을 남부지검에서 불러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남부지검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법무부 감찰에는 응했습니다. 이게 뭐 좀 이상하죠. 아니 본인이 이렇게 내가 진술을 했는데 왜 수사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했다면 윤석열 총장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러고서 남부지검에서 소환하면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법무부 감찰에만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 만나서 법무부가 얘기 들으면 결국 자필 입장문을 반복해서 얘기 듣는 거 외에 다름이 아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윤석열 총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작년 7월이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게 작년 12월이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는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남부지검에 배당한 게 올 2월이더만요. 그렇게 따지면 라임 수사팀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게 이제 2월이고 내사에 들어간 게 2월달이 작년 12월이라고 한다면 12월과 7월은 대략 한 5개월 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네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수사팀은 아직 뭐 내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을 상대로 접대한다? 이게 우선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사팀이 구성이 되면 접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적어도 그 문제로 접대를 했다면 이런 것인데, 그게 우선 상식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A 변호사라는 사람, 검사 출신의 A 변호사와 함께 접대를 했다고 했는데 A 변호사는 그 당시 그 자리에 검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접대 안 받았다가 아니고 검사는 없었다. 뭐 이 얘기는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까지 접대 안 받았다 그러면 혹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자기는 접대 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검사는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얘기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연루됐다 이런 거는 16일 언론 보도,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자필 입장문을 내놨을 때 그때 그 보도 보고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도를 보자마자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게 서울 남부지검에 전혀 안 먹혔다는 겁니다. 안 먹히니까 17일 다음날 바로 재차 수사 지시를 하고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론에 공개했다는 거는 뭐 그건 사실관계가 딱 들어맞고, 근데 16일날 지시했는데 안 먹혔다. 이것도 그 지시문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확인이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 수사팀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를 함으로써 자기네들도 처음 알았지 수사를 하는 도중에는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이거는 뭐 검찰이 진술을 바꾸서도 진술 조서에 누락시키는 경우가 지금까지 꽤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수사팀의 주장으로 남겨둘 테니까, 그러면 수사팀의 주장이 맞는 건지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이 맞는 건지 요새는 수사를 대부분 녹화를 하니까요. 그거 한번 들여다보면 곧바로 확인될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글쎄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검사 비위 접대. 그런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는 라임 수사는 뭐 수사를 시작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을 때 이미 검사들을 접대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기업인들이 누구를 접대하거나 돈을 쓸 때요 정확하게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엉뚱한 데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임 수사팀이 구성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접대했을 가능성, 그게 더 높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룸사롱 접대 이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 아닌가, 제가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토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법무부가 윤 총장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어찌 보면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윤 총장 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게 5월이다. 그래서 5월 달에 보고받고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물론 이 얘기는 최근까지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 그 다음에 야권 정치인에 관해서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윤 총장이 확인해 보니까 보고서 어디 끝부분에 한 줄 들어가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아시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전국에 있는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보고가 대검 반부패부에 도달을 하죠. 그때 대개 그냥 기계적으로 철저 수사를 지시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걸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는 대검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게 없죠. 수사를 이렇게 해라 라고 지도하는 것은 있지만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야권 정치인에게도 돈 줬다, 강기정에게도 돈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기정만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당시 수사팀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선 야당 정치인에 대해 돈을 줬다, 수억 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는 부분은 김봉현 전 회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해서 원래 수사 중인 사건이었다 하는 거고, 그때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계좌 추적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월 달에 이런 진술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 10월이니까 한 5개월째 진행되고 있죠. 계좌 추적은 원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근데 그게 김봉현이 증언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수사팀에 와서 진술을 하는 바람에 그 결과를 근거로 계좌 추적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사 중인데 무슨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게 수사팀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도 결국 허위고, 이 허위인,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의 일방적인 생각을 법무부는 믿고 윤석열 총장의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당시에 라임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남부지검장 올해 7월 달에 퇴임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고를 받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철저 수사 지시가 내려가고 그 중에 자기들이 포인트,
이거를 좀 더 뭐 어쩌고 이건 있지만 뭐는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는다. 그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하튼 이 사람 지금 뭐 퇴임한 이후니까 윤석열 총장 눈치 봐야 할 이유 없고 더군다나 지금 추미애 윤석열 총장 이 갈등 사이에서 뭐 윤석열 총장 편드는 사람 그런 검사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윤석열 총장 이건 뭐 편든다는 개념보다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면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이 아닌데 뭐 거리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야권 정치인한테 돈을 주었다는 근거가 우리은행의 청탁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그래서 우리은행도 곧바로 보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인해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이것도 사실관계가 금방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사팀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라임 수사팀을 좀 증언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미적거렸습니다. 아마 이게 여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 이런 짐작이 되는데 어떤 미적거렸습니다. 그거 바람에 미적거리고 하여튼 신속하게 하여튼 증언을 해주지 않아서 이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다. 그런 원인을 추미애 장관이 제공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 장관 취임한 이후에 1월달에 잘 아시지만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확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검사가 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우선 많이 걸립니다. 전문성이 없으니까 새로 공부를 해서 증권범죄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문성이 떨어져서. 근데 그 떨어지는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큰 기여를 했다? 근데 그거를 폐지한 게 누구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거는 다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팩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자마자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1월달에 했고요. 이어서 중간 간부급 인사했고 이어서 일선 검사들 인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또다시 이런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미 싹 바뀌었고 7월 8월에 또다시 싹 바뀌었고 싹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고 이러다 보니까 수사의 연속성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이 수사팀 인력을 자주 교체하는 바람에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은 뭐 별도 수사팀을 꾸릴 것처럼 남부지검과 별도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건 별도 수사팀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황당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는데 이것을 또다시 법무부가 추미애 사단한테 맡겨서 이 수사를 맡기면 결국은 이 수사는 산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윤 총장 공격용으로 이 수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러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결국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을 텐데 그거는 국민적 신뢰.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사람들 추미애 사단으로 이 수사팀을 다시 꾸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하든지 엮어 넣으려고 한들 뭐 엮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갈등의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겠다. 근데 제가 오늘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적어도 한 상당한 정도로 법무부의 김봉현 전 회장 진술을 근거로 한 법무부의 윤 총장 공격 포인트 2가지 이것은 다 사실과 거리가